한편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이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명 의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정을 즉각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동관 자녀의 학폭 사건은 제2의 정순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제 이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학폭 사건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사건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언론 탄압 기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뭘지 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맞물려서 언론 장악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굉장히 좀 언론 탄압을 시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된다고 봤던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동관 특보가 아들 학폭 논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학폭 논란이 처음 나왔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가를 좀 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정순신 우리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면서도 학폭 논란이 한번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순신 사태보다 더한 학폭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동관 특보에 대한 내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는 아직 안 나온 것이죠?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좀 민주당이 너무 그렇다가 내정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민주당이 잘한 결과다 이렇게는 자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더 민주당이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시키고 바로 이동관 카드를 아직까지 이제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꺼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잘 준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가 내정이 되면 확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정을 기정사실화해서 논의하는 거 물론 뭐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앞서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방통위 문제는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소한 정치에 어느 정도 뭐 당과 연관돼 있는 사람을 보낸 건 좋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무슨 뭐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정치권 인사들이 바로 방통위에 들어가는 현상들이 저렇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부터가 좀 수정돼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방통위도 출입을 했었네요. 출입을 많이 했네요. 우선 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이 내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보도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내정을 예상을 해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뭔가 먼저 짚었다. 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좀 그 입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실관계 떠나 논란을 빚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카더라식 폭로가 있어서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고 지금은 그 가해자, 피해자가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 입장문 봤을 때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설명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이동관 특보의 해명을 보면 그러면 정순신 사태 때와는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되고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의 관계가
과연 학폭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아빠 찬스를 썼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정순신 변호사 때는 그 뭐 소송으로 계속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차 가해가 되고, 그다음에 뭐 학폭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못하게 하고 이런 약간 교묘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아빠 찬스는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승유 회장한테. 이제 그런 측면은 좀 사실관계를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걸 보면 뭐 진술서에는 뭐 머리를 한 300회 정도 찌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학폭을 했을 때 과연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책임의 범위는 학폭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에게 사과하게 하고 어떤 정식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아버지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개입을 해서 이것을 왜곡되게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동관 특보와 관련된 것도 아버지가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동관 특보 얘기하면 너무 카더라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임명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전부터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좀 확정이 돼야 하는데 과연 이게 정치적 영역이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대통령실에서 정식 뭐 지명을 한 것도 아니고 내정을 한 상태도 아니어서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이 논란에 대해서는 뭐 야권에서도 그렇고 여권에서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 이슈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